다들 데이 하와 어서오세요. 여러분들 세상에 충격적인 뉴스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죠, 그죠? 시진핑 실각설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 시진핑 실각했어 이미. 뭐 저는 그렇게 봐요.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이미 실각했고 이미 그냥 바지 사장이야. 지금 바로 그냥 내려가게 하면 보기 안 좋으니까 그냥 세워두는 거예요. 건강 이상설은 모르겠는데 확실한 건 시진핑의 지위는 이미 뭐 흔들려도 너무 흔들렸고, 중국 인구 감소 심각하다고 하네요. 인도에게 따였다고. 인도에게 따인 지는 너무 오래됐고요. 인도에게 따인 지는 몇 년 지났어요. 그리고 중국, 여러분들 오늘 인구 얘기가 살짝 나올 거거든. 중국 아직 중진국인데 출산율 0.9%라고. 여러분들 중국 출산율 0.9 안 돼요. 간단하게 이거 한 개 보여드릴게요. 매년마다 중국의 인구가 태어나는 수, 여러분들 중국이 90년대 그때만 해도 1년에 인구가 2,500만 명 이렇게 태어났어. 2,300만 명, 2,000만 명 이상씩 태어났어요. 근데 여러분들 2023년을 마지막으로 이젠 통계가 안 나오고 있거든. 여러분 2023년에 800만 명 출생했어. 여러분들 이 꺾이는 거 보이시죠? 근데 여러분들 이거 출산율 있잖아. 이거보다 훨씬 더 떨어질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아니 아무리 적어도 지금 2023년에 800만이 태어났잖아. 한국 인구의 막 5분의 1, 6분의 1이 태어난 거 아니야. 여러분들 죽는 인구도 생각해야지. 중국은 지금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었고 매년마다 1,000만 명 이상의 사람이 죽고 있습니다. 그걸 따져야지. 이제 사망률은 점점 높아질 거예요. 근데 출산율을 점점 떨어져. 중국 인구 여러분 이제 통계도 조차 안 하잖아. 왜? 중국 정부는 중국 인구가 너무 줄어들고 있다는 거를 공표하기 싫어해. 왜? 그건 국력이 약해지거든. 중국이 국력 중에서 꺼낼 만한 카드 중에 한 개가 인구예요. 인구. 지금 중국의 인구 10억 이하까지 떨어졌다라는 얘기가 점점 나오고 있거든. 엄청 많이 나오고 있어요. 왜냐? 코로나 때 너무 많이 죽었어. 지금도 엄청 죽고 있어요. 왜? 이 사회적으로 이게 중국이 건강한 사회가 아니거든. 그냥 자연적으로 죽는 사람도 있지만 병 때문에 죽는 사람들도 엄청 많아요. 이제는 사망률 뭐 이런 거 통계를 안 해. 공표를 안 해요. 여러분들 이게 뭐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2025년 올해죠. 그러니까 중국 올해 출산율 500만도 안 태어날 수 있대. 전설의 인구 상승률을 찍던 중국이 이런 시절이 오는 거냐. 이런 시절이 왜 왔냐. 복합적인 요인이 있는데 오늘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일단 중국은요 섹스리스 사회. 섹스리스 사회야. 이게 뭐 섹스리스 부부 이런 얘기는 들어봤죠. 지금 중국 전체가 뭐 결혼한 사람이든 만 사람이든 섹스 디프레션 시대. 이건 뭐 끝났지 이거. 디프레션은 들어봤죠. 요즘 그 단어가 나오고 있다니까. 섹스 디프레션. 이거는 중국의 굉장히 심각한 사회 문제입니다. 오늘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할 건데 사건 사고도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일어나는. 그리고 지금 중국의 젊은 세대들 있잖아요. 한창 아기를 낳아야 될 그 세대들. 걔네들은 대놓고 얘기해요. 야 미안한데 내가 마지막 세대야. 나한테 내 후손 바라지도 마. 그냥 딱 끊어서 얘기합니다. 중국 취업률 보면 누가 애 낳고 싶냐고요? 요번에 대학생들, 졸업한 대학생들, 여러분 뭐 하고 있는지 알아요? 대학생들이야. 요 공부 그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대학생이 되고 대학 졸업을 했는데 대학생들이 지금 나가서 음식 배달하고 있어요. 왜? 일자리가 없으니까. 저번에 다뤘잖아요. 시급이 여러분, 시급이 시간당 제일 싼데 1,200원이에요. 1,200원. 한국 돈으로. 시급이 2,000원이잖아. 줄 서요. 중국에서 시급 못 올려요. 왜? 수요 대비 공급이 너무 많으니까. 일하려는 사람이 없어야 임금이 올라가잖아. 근데 중국은 인구 흘러 넘쳐. 일하려는 사람이 너무 많아. 그러면 임금을 계속 낮춰도 일하니까. 일할 사람이 있으니까. 참 그래서 느끼는 게 이 사회의 그 뭐라 해야 될까 이 균형 있잖아요. 삶의 균형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 특히 사회 구조의 균형. 그러니까 중국처럼 너무 그렇게 막 사회가 헬이고 임금이 낮고 일할 사람은 너무 흘러 넘쳐나고 이건 당연히 안 되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한 사회가 일할 사람이 아예 너무 없어. 그것도 안 좋아. 그냥 진짜 이 수요와 공급의 이 균형이 이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 자 여러분들 오늘 첫 번째 중국에 어떤 한 대학이 있습니다. 대련공업대학교라고 들어보셨나요? 다련공예다学들어보셨어요 여러분들? 못 들어봤죠? 저도 못 들었어요. 저도 처음 알게 됐어요. 중국에 살 때도 이 대학 이런 대학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못 들어본 대학입니다. 근데 이 대학이 지금 중국의 전국적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지고 있습니다. 중국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지고 있어요. 왜 유명해지냐? 이
이 대학에서 어떤 여대생 한 명을 잘라버립니다. 뭐 보통 대학에서 학생들 자르는 거 꽤 있는 일이잖아요, 그죠? 학생이 너무 심한 잘못을 했다라든지 아니면 뭐 범법을 했다라든지 그러면 대학에서 잘릴 수 있는데 여기는 어떻게 대학생 한 명을 자르면서 전 세계적으로 유명을 해지고 있냐? 퇴학 처리를 시켜버렸는데 사유가 뭐냐? 여러분들 사유 궁금하죠? 국격을 떨어뜨려나는 거야. 이 대학생은 국격을 떨어뜨렸기 때문에 잘라버린 거야. 훌륭한 대학교입니다. 국격을 떨어뜨리면 안 되지. 그거는 중국에 국격이 있냐고요? 지들 기준이 있겠죠. 뭐 지들도 지들 나름의 기준이 있겠지. 아무튼 국격을 떨어뜨려 가지고 이 여학생을 잘랐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또 물을 거예요. 아니 국격을 어떻게 떨어뜨렸길래? 아니 무슨 잘못을 했길래? 얼마나 큰 잘못을 했길래 국격을 떨어뜨렸지?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느냐? 외국인, 백인 남성과 원나잇을 했어요. 오 마이 갓! 이렇게 따지면 대한민국의 대학생들 한 진짜 여러분들 무슨 소리예요? 그럼 말이 되나? 원나잇이 왜 국격을 떨어뜨리지? 자, 우리 딥하게 들어가 봅시다. 자, 이 사건은 지금 중국에서 어떻게 평가되고 있느냐?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데 이거는 단순한 스캔들이 아닌 중국 사회의 성, 인권, 교육 그리고 국격이라는 개념까지 싸그리 묶여있는 그런 충격적인 사건이라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자, 이 주인공은 여자애가 이름이 리신시예요. 리신시. 이씨예요. 성이 이씨입니다. 지금부터는 이씨라고 부를게요. 이 이씨는 대련공업대학교의 여학생이에요. 대학생이야. 그리고 여기 또 이제 남자 주인공이 빠질 수가 없죠. 남자 주인공은 우크라이나 출신의 백인 남성. 사진, 영상이 다 있어요. 영상으로 봤을 때 덩치도 크고 키도 크고 진짜 전형적인 백인. 우크라이나, 러시아 약간 거기 약간 좀 비슷하잖아. 진짜 러시아 불곰 같은 그런 백인 남성이에요. 덩치 이만하고 막 수염 머리 이만해가지고 막. 걔는 이름이 제우스예요. 프로게이머야 심지어. 아무튼 자, 이 사건은 언제 일어났느냐? 작년 12월에 2024년 12월 16일로 거슬러 올라가 봅니다. 상하이에서 어떤 게임 대회가 열려요. 그 카운트 스트라이커인가? 게임 총 쏘는 게임이잖아. 그 게임 대회가 상하이에서 열리게 돼. 그 옛날에 CS라 그랬던 그 게임 어릴 때 잠깐 한번 놀아봤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총 쏘는 게임입니다. 아무튼 그 대회가 열려. 그래가지고 이제 전국의 그 팬들은 상하이로 모이겠죠. 모였는데 우크라이나 출신의 전 프로게이머가 이 사람도 상하이로 가. 근데 이제 제우스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 여자애가 이 제우스라는 프로게이머의 팬이었나 봐. 그래가지고 상하이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 씨도 자발적으로 비행기를 타고 상하이로 갑니다. 그래가지고 상하이로 가가지고 연락을 했겠지. 요즘은 인스타그램이든 뭐든 연락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너무 많잖아요. 솔직히 내가 마음 먹고 어떤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한테 연락을 하고 싶으면 얼마든지 연락할 수 있는 그런 사회잖아요, 요즘. 이 여자애도 그쪽한테 연락을 했겠죠. 연락을 해가지고 팬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겠지. 그러니까 이 제우스란 이 남자애는 중국에서는 얘를 짜시라고 부른대. 제우스 짜시. 짜가 그 약간 찌끄레기 할 때 그 짜를 써가지고. 아무튼 만났대 둘이 만나가지고 술집에서 한 3시간 정도를 함께 보냅니다. 술집에서 3시간 동안 근데 여러분들 남자 여자가 3시간 동안 술집에서 술 먹었다? 이거는 확실한 겁니다. 서로 뭔가 좀 마음이 없으면 3시간을 함께 술 먹기가 쉽지가 않아. 눈 맞은 거지.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호감은 확인됐다. 솔직히 호감이 없잖아요. 그냥 대충 1차 끝내고 한 명은 가게 돼 있어. 호감이 없으면. 근데 호감이 있으니까 3시간까지 막 같이 술을 먹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거 아니야. 오케이, 좋았어. 그럼 서로 이렇게 같이 3시간 동안 술을 먹고 어떻게 했느냐? 당연히 둘이 같이 제우스가 먹고 있는 호텔로 갔습니다. 호텔로 가가지고 이제 중간중간에 여러 가지 상황들을 제우스가 영상을 찍었어요. 그 여자아이랑 그 영상이 있는데 여자아이가 이거 기사가 지금 중국에 난리 났어. 지금 중국에 지금 이 기사들로 지금 도배가 되고 있습니다. 이 여자아이가 지금 여기 나오고 있는 잠깐만 얼굴 나온 게 있는데 이게 사진이 좀 이상해서 그런데 동영상으로 보잖아요. 동영상으로 보면 이 여자가 꽤 예뻐요. 귀여운 상이야 약간.
귀여운 상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필터가 없는 사진이에요. 왜냐하면 뭐 제우스라는 그 남자애가 뭐 필터를 해가지고 뭐 얘를 보여줄 필요는 없잖아. 여기도 사진 있네. 뭐 온라인에 다 떴네. 아무튼 이 제우스라는 남자, 지금 뉴스 안에 떴네. 이 영상 지금 뭐 뉴스로 지금 나가고 난리 났습니다 이거. 얘가 걔고 그 다음 막 이 과정을 다 찍은 거야. 방 안에서도 찍고 뭐 침대 위에서 자는 모습도 찍고 뭐 같이 술 마시는 거 같이 담배 피우고 뭐 같이 뭐 왜 찍었냐? 얘가 약간 운영하는 이 제우스라는 애가 약간 운영하는 그냥 약간 자기만의 뭐 비밀 텔레그램 팬방 이런 게 있나 봐. 거기다가 실시간으로 올리는 거지. 거기다가 실시간으로 올리고 자기 뭐 이렇게 프라이빗 채팅 팬 채널 이런 데다가 그 영상을 계속 올린 거야. 그리고 그 영상은요 진짜 굉장히 디테일해요. 처음부터 뭐 함께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술 마시는 거, 같이 호텔 가는 거, 호텔 안에서 뭐 같이 담배 피우고, 뭐 뽀뽀하는 거,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뭐 샤워하는 모습, 그 다음에 뭐 끝나고 여자가 지쳐서 옆에서 자고 있는 모습, 그러면서 그 옆에 앉아가지고 지는 막 뭐라고 씨부리고 있고, 아무튼. 근데 뭐, 좋아요. 근데 그게 몰카가 아니에요. 이것도 좀 짚고 가야 돼. 몰카가 아닙니다. 여자도 촬영 동의를 했고 서로 같이 그냥 카메라 앞에서 그냥 뭐 장난치면서 여자도 찍고 있는 걸 알고 카메라 앞에서 서로가 촬영을 동의한 그런 영상이에요. 근데 문제가 어떻게 됐느냐? 이게 진짜 옛날에 이 영상인데 그게 지금 팬방에 올리고 나서 이 영상이 이제 유출이 된 거야. 당연히 퍼 나르는 사람이 있겠지. 그러면서 전 세계적으로 한 12개국 틱톡 어플 위에서 검색어 1위를 하면서 이 여자애는 자신의 SNS를 폐쇄를 했어요. 원래 SNS를 가지고 있었는데 폐쇄시키고 자취를 감춘 상황. 자, 일단 좀 더 알아봐야 되는 게 이 제우스라는 애가 누구냐? 이 제우스라는 애는 말 그대로 우크라이나 출신의 프로게이머입니다. 그리고 옛날에 받은 상금이 80만 달러가 넘어. 말 그대로 프로게이머인데 지금 은퇴 후에 팬클럽을 운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무슨 이렇게 팀을 만들어서 코치 이런 걸로도 일을 하고 있고 한데 그가 운영하는 자기의 채널이 있나 봐. 근데 그 채널 안에 그 내용은 거의 무슨 성착취 인증방 수준급입니다. 각국을 돌아다니며 그 안에는 진짜 수많은 나라의 여성들과 함께 이렇게 성관계를 촬영한 그런 업로드 영상들이 엄청 많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 중국 여자의 리신시라는 이 중국 여자 외에도 필리핀, 태국, 동남아를 돌아다니면서 여기저기 나라 돌아다니면서 수많은 여성들과 관계를 가졌고 그 중에서 그 영상들을 다 올린 거야. 그냥 다 올린 거야. 근데 이 지금 우크라이나 이 남자의 제우스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 중국 여자의 리신시라에는 이 영어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Easy girl. 쉬운 여자. 걔는 쉬웠다. 왜 쉬웠냐? 내가 지금 이렇게 아시아, 동남아를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촬영한 여성들은 다 내가 돈을 줬는데 유일하게 돈을 안 준 애가 이 중국 여자애다. 이 여자애는 마치 값싼 브라질산 스테이크 느낌 났다. 이런 멘트까지 남기면서 영상을 올립니다. 이거는 거의 사생활 유출이 아니라 인격 살해 수준이죠. 근데 여러분들 이런 사건이 한국에도 있었어요. 옛날에 어떤 외국인 남자애가 이태원을 돌아다니면서 한국 여자애들을 꼬십니다. 그리고 지는 이제 몸에다가 무슨 어디 몰래 카메라 이런 거를 장착을 해놨지. 그래가지고 한국 여자애들을 꼬셔가지고 방으로 데려가요. 그리고 거기다가 영상 제목 타이틀이 Korean girls are easy. 한국 여자애들은 개 쉽다. 이러면서 집까지 데려가는 그런 영상들을 막 이렇게 발표하고 그랬는데 실제로 그 영상을 보니까 그때도 한동안 되게 이슈였어요. 이슈였는데 보니까 많이들 한국 여자애들이 따라가더라고요. 그 남자가 엄청 매력적이었던. 근데 솔직히 어쨌든 간에 그건 지들끼리 알아서 하는 거지. 다 성인인데. 근데 이런 백인 남자애가 또 중국에서 이런 일을 터뜨렸는데 좋아. 이게 중국의 이 사건도 그렇고 옛날에 한국의 이태원에서 있었던 그 외국인 사건도 그렇고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둘이가 서로 눈 맞아가지고 뭘 하든 그건 상관없어. 하지만 얘네 둘이 한 짓거리들이 진짜 쓰레기인 이유는 일단 당신이 남자든 여자든 간에 누군가와 성관계를 맺든 그게 사귀든 원나잇을 하든 뭐든 이런 일에는 일단 사회적으로 암묵적인 룰이라는 게 있어요. 그냥 정말 진짜 네가 사람 새끼라면 넘어선 안 될 선이 있어요.
이거는 철저하게 서로의 비밀로 간직하는 게 맞아. 이건 말 그대로 사생활이잖아. 근데 이건 둘이 사생활이고 이거 둘이 사생활을 서로 존중을 해줘야지. 서로 합의하에 그런 관계를 맺었다면. 그런데 이거를 이제 한쪽이 까발리면 여러분들 이게 한쪽이 까발리든 양쪽이 까발리든 아무튼 까발리는 순간 얘네들은 둘 다 같이 바닥을 찍게 돼 있어요. 자, 이 일이 터진 후에 이 여자애는 당연히 놀랐겠죠. 아니 자기는 뭐 심지어 반년 전 일이고 그때 나는 그냥 지 딴에는 대학생이고 지도 자유로울 거 아니야. 요즘 뭐 대학생이 다들 뭐 자유롭게 놀지. 그래가지고 외국에 어떤 이렇게 남자를 만나가지고 나는 그냥 하룻밤 재밌게 놀았을 뿐인데 이 영상이 전 세계적으로 막 도배가 되면서 틱톡에 미친 듯이 올라오고 얼굴이 다 까발려지고 깜짝 놀랐지. 근데 놀라가지고 그 남자한테 연락을 했대. 그 우크라이나 제우스라는 남자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근데 이 우크라이나 남자 이 새끼 지금 전쟁 안 나가? 얘기하다 보니까 그러네. 얘 지금 전쟁 나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짓거리 할 동안? 보니까 나이도 어려 보이는데 이 새끼 외국 돌아다니면서 이런 짓거리 하는 애들 젤렌스키가 와서 이런 애들 잡아가서 전장에 내보내야지 최전선으로. 아무튼 여자가 놀라가지고 이 제우스란 애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영상을 내려달라 그랬어. 근데 영상 안 내려가지. 그리고 그 영상을 내린다 쳐도 내려서 어떡할 건데. 그 다 퍼졌어. 그냥 전 세계적으로 이미 다 퍼졌어. 유튜브만 검색해도 미친듯이 영상 떠. 그리고 자기 가족들마저도 다 봤다는 거야. 근데 여기서 또 문제가 한 개 터집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기까지 들어보면 여러분들은 이 남자 새끼 쓰레기네. 와, 이 제우스라는 새끼 이거 얘 완전 쓰레기네. 맞아, 얘가 한 짓은 쓰레기예요. 맞아요. 인간 말종이 하는 짓이야. 그런데 그 여자가 남자친구가 있었어요. 남자친구가 있었고 심지어 그 상하이를 가는 비행기 티켓을 남자친구가 사준 거야. 남자친구가 티켓을 사줘가지고 내 재밌게 놀고 와 하고 그 여자애는 남자친구가 사준 티켓을 가지고 상하이로 룰루랄라 놀러 갔다가 외국인 백인 남자를 한 명 꼬셔가지고 이제 뜨밤을 보내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일이 까발려졌으니까 그 여자의 남자친구 있잖아. 진짜 너는 다행이라고 생각해. 야, 이것도 모르고 결혼했으면 어쩔 뻔. 진짜. 와. 그러니까 이제 여론이 처음에는 이 남자가 하는 짓이 너무 쓰레기다. 이 여자 불쌍하다. 이 여자가 뭔 죄냐. 그렇게 되다가 이제 여기 딱 보니까 이게 여론이 확 바뀌지. 잠깐만, 이거 끼리 놓은 거네 이거. 그러면서 이제 또 수많은 이제 이런 반응이 있습니다. 이것도 참 어떻게 보면 중국 남성들 되게 루저 같은 마인드인데. 야,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그러니까 이거야. 중국의 온라인의 그런 이제 키보드 워리어들 하는 얘기가 지금 외국 남자랑 너 이런 짓을 하고 다닌다고? 너는 지금 국격을 떨어뜨리고 있고 너는 지금 중국을 배신한 거야. 그러니까 중국 남자들의 지금 이런 집단적인 그런 인터넷 폭력 중에 내용 대체 흐름이 이런 거야. 지금 중국 남자들은 지금 섹스도 못하고 있고 결혼도 못하고 있고 여자들 사귀는 것도 못하고 있는데 니건 지금 외국인 남자랑 그딴 짓을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게 온라인적으로 이게 수준이 어떤 그런 발상을 하는지. 근데 심지어 여러분들 이건 온라인에 이것뿐만 아니라 자 계속 뒤로 가보겠습니다. 중간에 이런 일도 있었어. 이것도 이 일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이 피해본 사람이 있어요. 이 제우스가 항상 돌아다니면서 여자애들을 막 꼬시고 이런 영상들을 되게 많이 올려요. 자기의 팬방에. 근데 비행기를 탈 때 비행기에서 만났던 또 이렇게 중국으로 가고 있는 중국 여자애들이 있었을 거 아니야. 그 여자애들한테 가서 막 이렇게 핸드폰을 가지고 인터뷰를 합니다.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찍은 거겠지. 이렇게 찍어가지고 그 영상도 초반에 막 이렇게 팬방에 올리고 그랬어. 근데 그 중에 한 여자애가 나중에 이 같이 호텔까지 간 이 여자애랑 너무 닮은 거야. 느낌이 비슷했어. 그래가지고 그 비행기에서 만났던 그 여자애가 자기 SNS에다가 그 영상을 찍어 올렸어요. 나 그 사람 아니다. 나 그 사람이랑 동일 인물 아니니까 더 이상 내 SNS로 찾아와가지고 나한테 욕을 날리든 나한테 지랄을 하든 그런 거 하지 말라. 해명 영상을 찍어 올립니다. 실제로 영상이 있어요. 참고로 여러분들 중국도 이 감시 체제라는 게 있잖아요. 온라인에서도 감시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중국의 인터넷 폭력 어마어마합니다. 정부와 관련된 게 아니라면 중국에서도 딱히 별로 제재를 안 하거든. 이거 장난 아니에요.
순식간에 사람 매장시키는 거 일도 아닙니다. 이거 장난 아니에요. 이걸 중국의 왕바오라고 해요. 중국에서는 왕바오, 인터넷 폭력. 자, 이게 지금 또 문제가 된 게 지금까지 봤을 때 정말 상식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좋다 이거야. 둘이 서로 원했고 서로 오케이를 했고 영상도 서로 찍었고, 하지만 이거를 여자의 동의 없이 공개를 한 거는 그 남자의 잘못이 될 수 있어. 하지만 뭐 서로가 원해가지고 이렇게 즐긴 거잖아. 거기까지는 문제가 없거든? 문제가 없잖아요. 서로 원해서 즐긴 거고, 영상도 서로 막 놀다가 뭐 술 마시다가 찍은 거고.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게 폭탄급 사건이 터지면서 이게 이제 유명해지기 시작한 건데, 그게 뭐냐? 이 여자가 다니고 있는 대련 공업대학교에서 여기서 폭탄을 한 개 터뜨려. 어떻게 뭘 터뜨리냐? 이리신스, 이신스라는 이 이씨 여자 대학생을 퇴학 조치를 합니다. 일단 첫 번째 이유는 뭐냐? 학칙 제30조 학업을 지속하지 않음. 그냥 이런 일이 터지고 나서 학교 나가기도 좀 그랬겠죠. 학업을 지속하지 않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게 중요해. 대학교의 자체 규칙 제19조 뭐가 있느냐? 외국인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국격 및 교풍훼손. 외국인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으면 이게 국격 및 교풍훼손? 여러분들 잘 생각해봐. 이건 정말 말 같지도 않은 얘기거든요. 당신이 대학을 다녀요. 대학을 다니다가 외국인 남자친구 혹은 외국인 여자친구를 만났어. 둘이 잤어. 이거 퇴학당할 일입니까? 아니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이 자유도 없어? 내가 내국인이랑 연애를 하든 내가 외국인이랑 연애를 하든 네가 뭔 상관인데. 그리고 여러분들, 중국 성적으로 안 개방적일 것 같아요? 중국 원나잇 장난 아니에요. 20년 전의 일인데, 여러분들 20년 전의 일이야. 내가 대학 다닐 때의 일이에요. 내가 2004년부터 2008년 동안 중국에서 대학을 다녔으니까 그때 일면에 어떤 얘기가 난 줄 알아요? 중국의 칭화대학교야. 중국의 칭화대학교. 중국의 한국으로 따지면 뭐 서울대 이런 대학교예요. 거기 여성 숙소에 하수구가 막혔대. 하수구가 막혔는데 그 하수구를 뚫으니까 뭐가 나왔는지 알아요? 콘돔이 이만큼 나왔다는 거야. 그게 옛날에 일면 기사에 난 적이 있어요. 그게 20년 전 일이야. 그거는 국격 훼손 아니야? 아니야. 왜? 자국민들끼리 이렇게 했으니까? 그럼 외국인이랑 이렇게 하면 그건 국격 훼손이고? 나 진짜 얘네들이랑은 뭐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지? 그래가지고 지금 온라인 세상에 이 문제가 계속 퍼지면서 이제 토론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자, 일단 이 국격이라는 개념, 외국인이랑 잠자리를 했다고 국격을 훼손했다는 규정. 근데 이것도 여러분들, 이게 중국도 정말 진짜 내로남불이라 해야 되나, 아니면 뭐 이게 가부장적 민족주의 사상이라고 이렇게 온라인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봐봐, 중국 약간 이런 분위기 있어요. 중국의 남자가 외국인 여성과 잠자리를 했다, 이건 약간 국위선양, 브라보, 이런 분위기야. 근데 중국인 여자가 외국인 남자한테 몸을 주었다, 와 이건 국격, 아이씨, 진짜 이런 분위기가 있다니까요. 중국에는요. 아직까지도. 여러분, 중국이 어떤 나라냐면요, 그것도 기사가 난 적이 있어. 중국 어떤 대기업에서 연말 보너스로 연말 파티에 일본에서 제일 유명한 여자 AV 배우를 불렀어요. 그리고 연말 보너스로 실적이 제일 좋은 남자 직원에게 AV 배우와의 하룻밤을 보너스로 줬습니다. 그런 나라예요. 이거는 국격 안 떨어뜨려? 이거는 그냥 지금 어떻게 평가되느냐, 지금 여성의 몸을 국가의 소유물로 보는 가부장적 민족주의 사상, 이렇게 평가돼요. 그리고 지금까지 여러 가지 중국에도 이런 뭐 남자들이 피의자인 그런 성 관련 범죄들이 꽤 많거든.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남자 학생이 무슨 뭐 강간이라든지 몰카 찍고 뭐 이런 일들은 그냥 처벌이 되게 낮고 뭐 유야무야 뭐. 근데 여학생은 이거는 합의된 관계거든. 합의된 거야. 누가 뭐 강압적으로 누가 뭐 어떻게 한 것도 합의된 관계. 정말 아무 문제 없는 이런 하룻밤의 관계로 퇴학. 남자들이 뭐 몰카를 설치하고 뭐 성추행을 하고 뭐 성희롱을 하고, 남자들도 막 그 여학생 숙소에 콘돔이 왜 그렇게 많겠어? 남자 학생들이 여학생 숙소로 들락날락 한 거 아니야. 이거는 조사 안 해? 그러면 이거 다 조사해야지. 야,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가지고 그 콘돔 꺼내가지고 그 안에 DNA 분석하면 그 남자애들 다 나올 거 아니야. 조사해야지. 걔들 다 퇴학시켜야지. 그러면 중국은 이런 이중잣대, 여러분들 이중잣대, 공평을 제일 많이 외치는 새끼들이 이런 이중잣대를, 여러분 공산당이 그런 당이야. 여러분들 공산주의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원래 공평한 건 없어. 차라리 그냥 공평한 건 없다라는 거를 그냥 인정을 하고 그냥 경쟁하는 그런 게 낫지. 다 공평하대. 다 똑같이 공평하대. 근데 공평한 거 없어. 뭐가 공평해? 이중잣대. 너무 이건 누가 봐도 이중잣대잖아. 남자들이 성적으로 막 개방적으로 놀고 막 그러면 아무 일 없어. 근데 여자가 개방적으로 하룻밤 외국인 남자랑 하룻밤 보낸 게 이게 뭐가 문제야? 얘는 왜 퇴학을 당하는 건데? 여성분들 한번 말을 해봐. 이런 대우 받고 싶어요? 그럼 중국 가시면 돼. 그리고 이거는 엄연한 사생활에 대한 침해거든요. 물론 이 여자의 행위가 솔직히 뭐 잘한 짓은 아니야. 뭐 잘한 짓은 아니지만 그런데 이거는 사생활 문제, 말 그대로 남녀 당사자들 문제인 거야. 만약에 그 남자가 몰래 카메라로 찍었어. 이거는 문제가 되지만 서로 원해서 찍은 거잖아. 그냥 이 둘만의 문제고 도덕적 문제 정도지. 이게 나라, 기관, 대학이 나서가지고 이걸 퇴학을 시키고 한국에도 길 가다 보면 외국인 남자친구 사귀는 여자분들 엄청 많아. 겁나 많아요. 그리고 뭐 이태원이나 뭐 클럽 이런 데만 가봐도 한국인 여잔데 외국인 남자랑 부비부비 하면서 같이 술 마시고 뭐 눈 맞고 이런 사람들 많아. 그런 거 할 때마다 나라가 나서가지고 당신 지금 이거는 국격을 떨어뜨리는 행위입니다. 뭐 말 같지도 않아서. 이 지금 사건에서 비판을 제일 많이 받아야 되는 사람은 저 남자예요. 영상을 공개한 제우스라는 남자예요. 얘가 제일 비판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근데 중국 온라인상 분위기는 뭐냐? 여자가 욕을 더 많이 먹어. 너 왜 외국 남자한테 줬냐 이거야. 네가 그렇게 쉽게 주니까 지금 중국 여자애들이 싼 여자로 마치 값싼 브라질산 스테이크처럼 취급받고 있지 않냐. 온라인이 이런 분위기인 거야. 이런 사회 문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좋아. 그렇다면 중국도 만약에 이런 잣대라면 중국 남자들도 외국인이랑 뭐 어떻게 하면 그거 다 국격 떨어지는 거네? 맞잖아. 근데 여러분들 중국은 남자한테 그런 잣대 없어요. 특히 온라인에서 예를 들어서 중국 여자가 예를 들어서 뭐 옛날에 이런 거 많았어. 이게 뭐 온라인에서 떠도는 밈 같은 건데 실제로 많았어.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일본이 중국을 침략했던 그런 역사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온라인에 떠도는 얘기 중에서 그럼 중국 남자가 일본으로 넘어가서 일본 여자들을 이렇게 속된 말로 따먹는다. 그러면 이건 국위선양하는 거래. 근데 그 반대로 중국 여자가 뭐 중국 여자랑 일본 남자도 사귈 수 있잖아. 아니면 만나가지고 뭐 원나잇을 하든 뭐든 뭐 할 수 있잖아. 근데 그거는 옛날에도 그렇게 침략을 당했는데 지금도 그렇게 침략을 당하냐고. 이게 무슨 잣대야. 여러분들 지금 중국 사회 심각하다니까. 여러분 지금 정상적인 사회는 남자든 여자든 네가 흑인을 사귀든 백인을 사귀든 뭘 사귀든 그건 네 일, 네 사생활, 나랑 뭔 상관. 이게 정상이거든. 맞잖아. 그리고 또 학교에서는 뭘 했느냐. 이 여학생을 퇴학을 시킬 때 학교 거기다가 공지를 띄웠는데 실명 공개까지 해버렸어요. 2차 사회 매장. 학교가 시켜버렸어요. 학교가 이 여학생을 매장을 시켜버립니다. 실명 공개를 하면서 퇴학을 시켜버렸어요. 이게 중국 사회. 아까도 얘기했지만 중국은 어떤 나라냐. 여러분들 이런 거 보면 중국이 되게 막 보수적이고 막 봉건적이고 막 이렇게 감싸고 살 것 같죠. 아니야. 중국 성적으로 얼마나 개방한데. 여러분들 아까도 얘기했지만 실제로 진짜 대기업 연말 보너스로 일본 유명 AV 배우랑의 하룻밤을 보너스로 준 회사도 있었고 이 사건도 있었고 심지어 여러분들 중국의 유흥 시장? 중국의 유흥? 여러분들 유흥이라 하면 많은 분들이 무슨 뭐 태국 뭐 어디냐 뭐 베트남 뭐 유흥 뭐 동남아 이런 데 많이 생각하잖아요. 여러분들 유흥으로 이거는 중국이야. 정말 없었던 형태들이 그런 유흥이 중국에서 다 중국에서 퍼져 나온 거야. 중국 장난 아니에요. 옛날에 중국에서 사업해본 사람들 다 알 거야. 심지어 중국은 유흥 접대를 전문적으로 하는 도시까지 있었던 곳이야. 근데 지금 와가지고 이런 잣대를 댄다? 말이 안 되지. 얼마나 불공평한 사회예요. 얼마나 균형이라고는 찾아볼 수도 없는 그런 사회입니까? 옛날에 이런 사건도 한번 있었어. 그 중국에 어떤 그 굉장히 유명한 건물이 한 개 있었거든요. 그 건물을 뭐 이름을 뭘로 불렀더라?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거기 어떤 일이 있었냐면 거기가 이제 전문적으로 접대를 받는 그런 건물이야. 거기는 맨날 기업가들, 돈 많은 기업가들이랑 중국의 정부 관료들이 거기 맨날 들락날락거리는 그런 곳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나중에 이제 털리면서 거기 연루돼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까발려졌는데 그것도 중국에서 옛날에 덮어버렸어. 이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연루돼 있으니까 얘네들 다 자르면 중국 공산당 돌아가지가 않을 정도로 너무 미친 듯이 진짜 뭐 말도 안 되게 높은 사람까지 다 연루돼 있으니까 이걸 까발리려 하다가 덮어버렸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아직까지도 이것도 얘기 좀 해야 되겠다.
여전히 지금 중국의 대학교 룰 안에는 이런 규칙도 있어요. 음란물을 시청 시 징계 혹은 퇴학, 이런 룰이 아직도 있어. 여러분들, 남자들 대학 때 야동 안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거를 관리하고 있는 난 이 대학의 이 총장들이라든 대학의 간부들한테 물어보고 싶어. 니들 야동 본 적 없어? 야동 보면 징계야. 한국 대학도 혹시 그래요? 아니, 이런 문제들은 진짜 말 그대로 옛날에 뭐 70년대, 80년대 그때나 토론할 문제지. 지금 이건 토론할 거리도 아니야. 여러분들, 학교든 회사든 한 사람의 사생활에 대해서 뭐라 할 자격은 없어요. 지금 이 시대에는. 그렇잖아요. 근데 중국은 아직 이런 게 엄청 많아요. 길거리에서 저번에 내 영상 한 개 보여준 적이 있잖아. 어떤 흑형이 중국 여자애랑 이렇게 데이트를 하고 있었어. 둘이 뭐 연인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썸 타는 사이일 수도 있고 그건 모르는데, 둘이 여자가 팔짱 끼고 이렇게 데이트하면서 걸어갔어. 근데 중국 남자들이 막 몰려와가지고 그 중국 여자애한테 아이고 야 행복하냐? 야 흑인 만나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어. 행복하니? 막 옆에서 막 조롱을 하면서 막 영상을 찍어. 아직 중국은 이런 수준의 사회에 인성 문제라고? 한 명이 그랬으면 그건 인성 문제지. 단체로 우르르 몰려와가지고 막 여기저기서 서로 조롱하면서 영상을 찍고 있어. 그건 인성 문제예요? 아니면 사회 수준 문제예요? 그리고 진짜 그런 남자들은 정말, 여성분들 그런 남자들은요 절대 만나지 마세요. 진짜 루저 마인드로 가득 차 있는 남자들이야. 그런 애들. 여성분들 이런 남자들 절대 만나면 안 돼요. 다음 스토리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 제 방송이 재밌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 업 버튼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구독 꼭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